네, 안녕하세요. 토니볼입니다. 네, 이번 컨텐츠에서는 4월 12일 월요일 날 있을 어, 남자 배구 챔피언 결정전 2차전 대한항공과 우리카드의 경기, 그리고 똑같이 뭐 2차전이죠. 2차전인데 여기는 챔피언 결정전은 아니고요. 플레이오프입니다. 고양 오리온과 인천 전자랜드의 플레이오프 2차전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사실 일요일 날 있었던 경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KGC랑 그 부산 KT의 남자 농구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는 뭐 그냥 순항을 했습니다. 뭐 KGC 승이라든지 뭐 다득점 사이드가 좀 예상된다라는 부분 순항을 했는데, 대한항공과 우리카드 경기에서 분석과는 전혀 다르게 공이 튀어버리는 바람에 좀 토니볼도 좀 현타가 좀 세게 왔습니다. 그래갖고 우선은 이 4월 12일 날 있을 이 두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요 포스트 시즌 컨텐츠 분석 컨텐츠를 계속 진행할지 말지를 조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어 이제 포스트 시즌은 정규 시즌이랑은 다르게 이 단기전 퍼포먼스라든지 또 숫자로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많은 변수들이 터지기 때문에, 네, 요 부분을 한번 예측을 해보고 분석이 잘 맞아 떨어지면은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분석이 또 이제 확 빗나가거나 이러면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배구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배구는 요 컨텐츠를 분석을 말씀드리면서 일요일 날 있었던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 대한 리뷰도 조금은 좀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네, 우선은 팀별로 최근 5경기 살펴보면은요. 그리고 아직은 이 배당률이라든지 이 조건값이 핸디 조건값 이런 것들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분석 중심으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5경기를 보면은 대한항공 홈 최근 5경기 보시면은 3승을 거뒀습니다. 3승을 거뒀고 2패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카드의 원정 경기 5경기는요 4승 1패입니다. 네, 오늘 챔피언 결정전 4월 11일 날 있었던 챔피언 결정전, 네, 요 경기도 우리카드가 가져가면서 네, 4승 1패로 최근 성적은 좀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 두 팀의 맞대결 5경기를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네, 풀세트까지 갔다가 이제 우리카드가 네, 이겼고요. 그리고 이때도 풀세트까지 갔다가 우리카드가 이겼고, 그리고 또 그 2월 20일 날 있었던 네, 경기에서는 그냥 우리카드가 셧아웃으로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는 네, 4세트까지 가서 대한항공이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이제 1차전 이 부분은 네, 우리카드가 또 셧아웃으로 이겼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우리카드가 대한항공 킬러네요. 네, 4승 1패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카드 쪽이 네, 정배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될지 배당이 어떻게 나올지 이따가 이제 2시 넘어서 나올 텐데 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 경기 리뷰를 잠깐 좀 해보면은요. 이제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이죠. 어, 저도 요걸 뽑고 나서 조금은 좀 놀랬습니다. 네, 보시면은 모든 지표, 이게 다 세트당 평균이거든요. 세트당 평균을 보면은요. 지금 보고 계신, 네, 이제 대한항공 3, 우리카드 8.3,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카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범실을 세트당 3개 골 했다. 3개 정도 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우리카드를 상대로 범실을 세트당 8.3개를 했답니다. 그러면은 거의 어, 대한항공이 5점은 그냥 깔아주고 간 겁니다. 매 세트마다요. 매 세트마다 5점을 깔아주고 갔기 때문에 경기를 이길 수 자체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범실을 제외한 모든 다른 스탯들을 보잖아요. 보시면은 이 첫 번째 게 공격 블로킹 서브죠. 공격 득점, 블로킹, 서브 다 대한항공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 13.6, 요 부분이 이제 세트일 겁니다. 디그네요. 네, 디그라든지 네, 모든 지표들이 딱 하나.
요 부분 공격 성공률 52%. 네, 요 공격 성공률 52%이 지표를 빼놓고는요. 대한항공이 스탯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이 범실에서 5점을 매 세트마다 5점씩 깔아주고 갔기 때문에 뭐 이기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건데 범실만 줄인다고 한다면은 네, 대한항공이 뭐 평균적으로는 더 좋은 경기력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차전은 범실을 누가 덜 하느냐 뭐 이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그 스포츠가 이제 결승전에서는 실수를 덜하고 뭐 이런 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거는 하나의 공식이기도 하지만 네, 이 부분이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대한항공에게 나왔었던 되게 큰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가 결과적으로 우리카드의 승리로 이어지게 됐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1차전에 대한 리뷰를 좀 맞춰봤고요. 팀별 경기력을 보면은요. 최근 5경기의 팀별 경기력은 두 팀 다 아까 보면은 뭐 경기력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팀 다 최근 경기력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두 팀 다 승리하는 경기력이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 세부 스탯을 좀 살펴보면은 블로킹이라든지 뭐 공격 득점, 서브 이 부분은 다 대한항공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범실은 어, 범실은 우리 카드 쪽이 조금 더 좋고요. 그리고 디그 성공, 리시브 정확, 세트, 공격 성공률 하나랑 리시브 효율 이 두 개의 지표를 빼고 나머지 지표들은요. 최근 5경기에서는 대한항공이 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맞대결 지표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 오늘 요 경기가 우리 카드 셧아웃으로 좀 돌아가고 범실이 좀 대한항공이 많아지면서 좀 숫자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두 팀이 맞대결을 하면은 세트 수는 한 4세트 정도로 조금은 좀 근무 시간이 좀 줄었습니다. 원래는 좀 야근을 하는 그런 모드였었는데요. 그리고 공격 득점은 대한항공이 좋고요. 그리고 블로킹, 서브 이 부분 다 대한항공이 좋습니다. 그리고 디그 성공은 똑같고요. 리시브 정확, 세트, 네, 공격 성공률은 똑같고 효율, 리시브 효율도 대한항공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게도 아까 보시면은 최근 5경기에서 맞대결은 4승 1패, 우리 카드가 4승 1패로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두 팀 다 이길 수 없는 경기력이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최근 5경기에 경기력은 두 팀 다 좋지만 맞대결을 했었을 때는 뭔가 둘 다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그런 경기력이 나온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양팀 합산 점수는 어저께는 한 190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이 아니라 그 1차전에서 이 합산 점수가 확 낮아지면서 평균 값이 많이 좀 낮아졌습니다. 181.5가 나왔습니다. 최근 5경기와 맞대결에서의 양 팀의 합산 점수가 181.5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토니볼에서 최종 좀 선별을 좀 해봤는데요. 네, 우선은 뭐 오늘 같은 실수가 또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한항공 일반승 사이드, 네, 오늘은 어차피 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이 네, 토니볼에서 분석하는 코보 콘텐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세 가지를 한번 다 뽑아봤습니다. 네, 우선은 일반 승패는 대한항공 일반승 사이드고요. 그리고 언어바는요. 181.5면은 아마 언더사이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에 그 언어바 기준점이 나온다면은 뭐 184.5 오늘이랑 비슷하게 나온다든지 1차전이랑 비슷하게 나온다든지 뭐 183.5 이렇게 주지 않을까요? 근데 181.5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언더사이드로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핸디는 네, 핸디는 그냥 우리 카드에 1.5 플러스 핸디를 이렇게 얹혀서 진행하는 방향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보면은 최근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최근에 맞대결에서 우리 카드가 4승 1패이기 때문에 우리 카드한테 정배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 카드 쪽에 정배를 준다면은 그냥 대한항공 쪽으로 다 몰아갖고
이렇게 선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은 이렇게 한번 분석과 선별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KBL 플레이오프 2차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우리 고양 오리온은요. 고양 오리온 홈에서 펼쳐진 5경기에서 아무것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고양 오리온이 경기력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고양 오리온도 보면 항상 좀 뒷심 부족에 시달리는 팀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잘 하다가 4쿼터에 와장창 따라잡히고 지고 뭐 이런 경기들이 시즌 후반에 좀 반복됐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홈 경기, 최근 홈 5경기에 뭐 이런 경기의 결과가 그대로 다 반영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고요. 그렇다고 인천 전자랜드가 잘했냐? 또 그건 아닙니다. 인천 전자랜드도 최근 5경기 중에서 승리를 거둔 경기는 딱 2경기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 경기들은 다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대 맞대결을 좀 보면은요. 고양 오리온 최근 5경기에서 고양 오리온 승, 고양 오리온 승, 고양 오리온 승, 전자랜드 이렇게 고양 오리온이 전자랜드를 3승 2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최근 5경기 경기력을 갖고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점수 때는 고양 오리온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스탯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경향들이 있기는 한데요. 벤치 득점이라든지 점수 뭐 이런 부분은 고양 오리온이 괜찮은 것 같고 나머지 스탯들은 비슷하거나 전자랜드가 소폭 앞섭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이 분석을 했을 때 두 팀의 이런 경기력으로는 두 팀 다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160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맞대결 5경기를 살펴보면은요. 네, 맞대결 5경기 71점, 75점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데 맞대결 경기력도 보면은 이런 경기력이라면은 두 팀 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 점수대는 146점, 되게 저득점이 나왔죠. 위에 최근 5경기를 보더라도 160점 정도가 나왔고 이거는 146점이고요. 그러면 내일 요 경기는 좀 저득점 기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결과값입니다. 두 팀 다 최근 경기나 맞대결 아무것도 두 팀 다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 아니다라는 가장 제가 싫어하고 기피하고 싶은 경기력입니다. 요렇게 나왔었을 때는 그냥 맘 편하게 그냥 역배나 고배당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렇게 나왔었을 때 토니볼에서 항상 그 선별하는 공식이 있어요. 네, 그 공식은요. 네, 아마 전자랜드 쪽에 저는 좀 이렇게 역배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역배 쪽으로 기우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토니볼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었을 때는 언더독의 플러스 핸디를 잡거든요. 네, 그래서 고양 오리온이 정배를 받겠죠, 당연히. 그랬었을 때 이제 요 경기에 토니볼 최종 선별은요. 인천 전자랜드의 플러스 핸디 승. 네, 이렇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요. 남자 배구 대한항공과 우리카드는 대한항공 일반승, 우리카드 1.5 플러스 앤디승, 그리고 181.5 오버사이드.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남자 농구 고양 오리온 대 인천 전자랜드는요. 뭐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경기력이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인천 전자랜드의 플러스 핸디승.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선별을 해봤습니다. 네, 경기에 참여하시는 거는 구독자분들 자유이고 선택이고요. 그리고 경기에 참여하시게 된다면은 소소하고 소액으로 그리고 재미로만 하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